오늘은 연금을 받는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은 얼마나 모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한 분들을 보면 같은 금액을 모아 놓고도 손에 남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통장에서 먼저 꺼내 쓰느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연금마다 세금이 다르게 붙고 연금마다 건강보험료에 잡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회사를 그만두는 나이와 국민연금이 나오는 나이 사이에 몇 년의 빈 구간이 있습니다. 이 빈 구간을 무엇으로 메우느냐가 순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연금이 몇 개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보통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입니다. 나라가 운영하고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 나오고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둘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해준 돈이고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고 회사를 나올 때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로 옮겨 담습니다. 셋째는 연금저축입니다. 내가 스스로 넣은 돈이고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셋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시점을 크게 조절하기 어렵고 나머지 둘은 내가 언제 얼마씩 꺼낼지를 상당 부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짤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이제 소득 공백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 이후부터 65살에 나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55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년 가까운 간격이 생깁니다. 실제로 회사를 나오는 시점은 60보다 이른 경우가 많으니까 소득이 끊긴 뒤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넘게 스스로 메워야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구간을 뭘로 메우느냐가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을 억지로 당겨오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겨오면 대가가 붙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인지는 뒤에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세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돈이 불어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꺼내면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55에서 69살까지는 5.5%, 70에서 79살까지는 4.4%, 80살부터는 3.3%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종신 형태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오는 방식으로 계약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3% 세율이 적용됩니다. 55살에 받기 시작해도 5.5가 아니라 3.3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게 세금보다 더 크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보고 매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 그러니까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붙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5개 공적연금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연금 소득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전액이 아니라 50%만 반영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아예 안 잡히고 국민연금은 절반이 잡힙니다. 이 차이가 순서를 정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래서 기본 순서가 나옵니다. 세 단계입니다. 첫째, 소득이 끊긴 직후에는 연금저축과 IRP처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사적연금부터 꺼냈습니다. 세율이 낮고 건강보험료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렇게 버티면서 국민연금은 가능한 한 뒤로 미룹니다. 미루면 금액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금액이 평생 갑니다. 셋째,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적연금 인출액을 줄여서 두 개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합니다. 몰리면 세금 구간과 건강보험료 구간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기본형이고 사람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는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지킬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선이 하나 있습니다. 연 1,5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한 해에 1,500만 원 이하이면 방금 말씀드린 낮은 세율, 그러니까 3.3에서 5.5%로 끝납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넘긴 부분만 다르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받은 사적연금 전액을 놓고 종합과세를 받든지 16.5%로 분리과세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5.5%로 끝날 수 있었던 돈이 16.5%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한 해에 몰아서 빼면 손해가 큽니다. 참고로 2,500만 원은 사적연금만 세는 금액이고 국민연금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돈을 꺼내는데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80살 이후에 받으면 3.3%, 70에서 79살은 4.4%, 55에서 69살은 5.5%입니다. 그런데 1,500만 원 한도를 넘겨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6.5%입니다. 5.5와 16.5는 3배 차이입니다. 1,000만 원을 꺼낸다고 하면 55만 원과 165만 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세율표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돈인데 언제, 얼마씩 나눠 꺼내느냐에 따라 붙는 세율이 3배까지 벌어진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럼 한 해에 얼마까지 꺼낼 수 있느냐?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한도라고 합니다. 계산식은 계좌평가액을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숫자로 나누고 거기에 120%를 곱하는 겁니다. 첫 해에는 10일에서 1을 뺀 10으로 나누니까 대략 계좌의 10분의 1에 120%, 그러니까 12% 정도가 됩니다. 해가 갈수록 나누는 숫자가 작아지니까 한도는 커집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차가 되면 한도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한도를 넘겨서 빼면 그 초과분은 연금으로 받은 걸로 쳐주지 않습니다. 낮은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 10년을 나눠받는 설계가 기본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IRP 안에 들어있는 돈이 다 같은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들어온 부분은 원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퇴직소득세를 깎아줍니다. 감면폭은 받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30%,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40%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는 21년차 이후 구간이 새로 생겨서 50%까지 깎아줍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깎아주는 폭이 커지는 구조가 한 단계 더 강해진 겁니다. 이제 국민연금 차례입니다. 국민연금은 받는 시점을 앞뒤로 5년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는 걸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1년 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 5년을 다 당기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가 됩니다. 반대로 미루는 걸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1년 미룰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다 미루면 136%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깎인 70%도 늘어난 136%도 평생 그 금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 그러니까 사적연금으로 먼저 버티고 국민연금을 뒤로 미루는 순서가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미루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첫째, 건강과 예상 수명입니다. 미뤄서 늘어난 금액은 오래 받아야 이득이 됩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못 받은 기간을 따라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루는 동안 쓸 돈이 있느냐입니다. 미루려고 빚을 내거나 생활을 무리하게 줄이면 계산이 무너집니다. 셋째, 다른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합쳐집니다. 이를 계속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 국민연금까지 겹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루는 게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해집니다.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구조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연금저축과 IRP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50%가 반영됩니다. 셋째, 그런데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다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공적연금 소득을 50%가 아니라 전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0원에서 갑자기 몇십만 원으로 바뀌는 구간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차이가 다시 한번 갈립니다. 사적연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피부양자 판정소득에 안 들어갑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전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면 생활비를 사적연금 쪽에서 더 꺼내고 국민연금은 뒤로 미루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급여 말고 다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고액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은퇴 후에 재취업하거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선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4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1969년생 이후는 65살입니다. 둘째,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그 나이까지 몇 년이 비는지 세어보십시오. 그게 메워야 할 구간입니다. 셋째, 그 구간의 생활비 총액을 연금저축과 IRP 잔액으로 나눠보십시오. 한 해에 얼마씩 꺼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금액이 1,500만 원 아래면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 넷째, 그 계산이 안 맞으면 그때 국민연금을 당기는 걸 검토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첫 번째 카드가 아니라 마지막 카드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할 때 IRP에서 돈을 일시금으로 다 빼는 겁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소 30% 깎아주는데 그 감면을 통째로 버리는 선택입니다. 둘째,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한 해에 몰아서 빼는 겁니다. 1,500만 원 선을 넘기면 세율이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 공백이 무섭다고 국민연금부터 당기는 겁니다. 5년 당기면 평생 70%입니다. 넷째, 사적연금을 아까워서 안 쓰고 아껴두는 겁니다.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안 잡히는 유일한 연금인데 그걸 안 쓰고 국민연금을 먼저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붙는 쪽을 고른 셈이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순서를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됩니다.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모아둔 사적연금이 적은 경우입니다. 2년치도 안 되는 돈으로 10년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을 당기는 게 현실적인 답이 됩니다. 둘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연기연금의 이득은 오래 받아야 나오기 때문에 미루는 선택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소득이 계속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국민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미루는 쪽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양쪽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져가실 것은 정답이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세율, 건강보험료, 그리고 공백기간. 이 셋을 놓고 내 상황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은 얼마를 모았느냐만큼이나 어느 것부터 꺼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본 순서는 세율이 낮고 건강보험료에 잡히지 않는 연금저축과 IRP를 먼저 쓰고 국민연금은 가능한 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적연금은 한 해 1,500만 원 안에서 나눠받으면 3.3에서 5.5%로 끝나고 넘기면 16.5%나 종합과세로 올라갑니다. 퇴직금 재원은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50%까지 깎아줍니다. 국민연금은 한 해 당기면 6%가 깎이고 한 해 미루면 7.2%가 늘어나며 그 금액이 평생 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사적연금에는 안 붙고 공적연금에는 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율과 연령 기준은 세법과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는 자산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본인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오에는 주택연금을 다루겠습니다. 집을 연금으로 바꾸면 매달 얼마가 나오고 그 대신 무엇을 내놓게 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